안녕하세요. 윤군입니다. 예, 오늘 새로운 소식을 하나 좀 말씀드리려고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. 윤군 스토리라는 제목으로요. 제 다른 방식의 방송을 부킹과 더불어서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. 지금까지는 이제 부킹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이제 과학과 정치, 경제, 역사, 인문, 사회학, 문학도 약간 들어갔고요. 이런 주로 좀 메이저 서적, 베스트셀러, 아니면은 좀 이슈가 많이 된 이제 그런 상당히 좀 굵은 책들을 예, 많이 했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요. 이런 책들은 아무래도 좀 오랜 기간 동안 사랑을 받아왔고 그 전하고자 하는 주제하고 논점이 뚜렷해요. 저자의 가치관이 확실하죠. 그래서 제가 임의로 어떻게 좀 반대되는 내용이라던가 무언가를 부연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. 뭐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만요. 그렇게 되면은 그 책의 이제 원저의 내용이 손실이 되겠죠. 제가 이제 살을 붙이는 정도는 괜찮겠지만 그 근간이라던가 뼈대를 건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내용은 짧거나 아니면은 그 해당 내용과는 관계가 없거나 약하지만 그리고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뭐 제가 좀 재밌게 봤었던 내용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는 잘 소개되지 않는 내용들 이런 좀 이야기들을 인꾼의 스토리라는 이름으로 한번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.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좀 책들을 많이 읽은 편인 것 같아요. 예전에는 SF 소설에 빠졌던 적도 많았습니다. 주로 이제 아이작 아시모프를 시작으로 해서 뭐 아서 클라크라던가 에드워드 스미스. 한때는 이제 과학자가 꿈이었는데 언제 그 꿈이 없어졌는가 참 아련한 생각도 들고요. 지금은 이제 공상과학 소설에 이은 우주과학 관련 비즈니스 분야를 좀 살펴보는 것으로 예전에 그 내용들을 좀 대신하고 있어요. 개인적으로는 이쪽도 재미가 있습니다. 관련해서 좀 주식 투자도 결과를 떠나서 어쨌든 재미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에 연결되는 이야기들을 계속 보면은 산업에 관련된 좀 재미가 있습니다. 그리고 제 일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.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는 데도 이야기거리가 확실히 좋아요. 게다가 기존의 이 산업군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전통 산업 베이스가 많거든요. 그런데 이제 우주에 관한 내용이라던가 아무래도 좀 어렸을 적에 무언가를 좀 뭐 북돋워 주는 그리고 좀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면은 좀 아이스 브레이킹도 되고 업무의 효율도 높아지고 그리고 제 자신의 평가도 예, 높아지는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. 그래서 SF에 관련된 내용들도 많이 좀 해보고요. 그리고 한때 또 제가 이제 무협에 예, 무협지 뭐 안 읽은 사람 없잖아요. 우리나라 사람들 치고는. 그래서 무협에 관련된 소설도 굉장히 많이 본 편입니다. 좀 뭐 난이죠. 옛날 구무협하고 이제 신무협. 신무협도 이제 최근에는 웹툰까지 오면은 이제 완전히 별개의 이제 장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인데 예전에는 좀 그랬죠. 약간의 좀 클리셰가 있었습니다. 주인공이 이제 출생의 비밀을 겪고 태어나서 뭐 어찌어찌한 사정 끝에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단련을 해요. 그리고 뭐 비밀을 해결하고 성장한 다음에 성공 스토리를 밟아가죠. 일종의 영웅의 일대기적 스토리 구성이 대부분이었는데 이게 또 한참 많이 보니까 이 1세대 무협 소설이 좀 식상해지는 때가 왔습니다. 흡사 예전 그 고전 소설을 보는 듯한 그리고 이제 이 작가와 저 작가가 서로를 벤치마킹인지 이제 표절인지 모를 이제 그랬던 시절들 좀 식상한 플롯들이 계속 됐어요. 그래서 인기가 떨어졌죠.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나름의 방식을 찾았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이 이제 19세 이상의 야릇한 야릇한 내용들, 야한 스토리들을 이제 무협에 많이 섞었습니다. 흔히 예전에 이제 대본 소용 무협지라고 하는 그 종이질이 굉장히 안 좋은 세로줄 읽기 방식의 그런 무협지들 있잖아요. 물론 이제 나름의 재미가 있었지만 한 몇백 편 봤었는데요.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.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. 결론적으로 이제 이 세대의 무협 소설들은 퇴출되고요. 이제 1990년대가 되면은 이제 2세대 무협 소설 작가들이 등장합니다. 뭐 유명하신 분으로는 용대운이나 뭐 좌백, 진산, 설봉. 참고로 이 좌백과 진산 이 두 분은 부부죠. 이때가 되면은 이제 무협 소설이 뭐 국내 기준이긴 하지만 상당히 세련되어집니다. 예전에는 이제 어떤 기연을 통해서 주인공이 갑자기 확 강해지는데요. 나름 좀 타당할 만한, 이해할 만한 수련 과정, 그리고 강해지는 과정들이, 설득력을 갖습니다.
그리고 당시 사회 분위기하고도 잘 맞아서 이제 2세대, 이제 새로운 이제 뉴 타입의 무협지가 이제 서점가를 장식하는 이제 그런 시기가 왔어요. 관련되어서 이제 파생 상품도 많이 개발이 됐었습니다. 이제 게임으로 좀 2차 산업이 나왔고요. 뭐 굿즈도 나왔었고, 이게 이제 만화책으로 재생산되기도 하고요. 해외 수출도 됐었죠. 판권이 그때 잘 팔렸어요. 그래서 그때 이제 금강이라는 작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웹소설 관련 회사를 차려서 오너가 되시기도 했죠. 굉장히 잘 나가시는 분으로 성공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2세대가 계속 잘 나갔는데 문제가 있었어요. 나름 필력도 좋고 이야기도 재밌고 새롭고 독특하고 다 좋았습니다. 그런데 굉장히 느려요. 한 권을 한 편의 이야기를 만드는데 몇 년은 기본이었고요. 게다가 중간에 절필입니다. 그러니까 이야기가 완성이 안 된 채 마무리된 것도 많았고 편수 자체가 적었어요. 그리고 작가 간의 기량 차이가 좀 많이 났습니다. 그래서 1세대 작가들은 이제 거기서 망했는데 이 2세대 작가들은 이제 잘하시는 분들은 편수가 적고 그리고 조금 잘 안 팔리시는 분들은 이제 나름의 방식으로 이제 새로운 쪽으로 좀 변형을 하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성공했어요. 근데 그 과정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. 바로 이제 판타지하고의 이제 믹스 과정을 겪죠. 그래서 이제 판타지 쪽으로 완전히 나가시는 분이 있고 이제 무협하고 좀 믹스해서 섞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어쨌든 간에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명맥을 계속 이어오다가 어느 순간 또 약간 좀 정체기가 있었어요. 그래서 제 3세대로 넘어오는 게 이제 웹툰형 그리고 웹소설형 무협소설입니다. 이때가 되면 이제 완전히 바뀌어요. 기존에는 이제 영웅 호걸들의 이야기라고 하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. 뭐 예전에는 이제 어떤 명문 정파의 후기 지수가 뭐 여행을 하고 개인을 성장시키고 기여를 얻어서 성공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라면은 이제 평범한 보통 인생을 살다가 아주 강하지 않은 무공으로 뭐 주변의 네트워크와 어떤 좀 머리를 이용해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내용들. 그리고 이제 여성이 주인공이 되는 소설들도 많고요. 이렇게 좀 변화를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이쪽이 이제 돈이 된다는 인식이 퍼졌어요. 웹소설과 이제 웹툰형 이 작가가 되면은 일반 회사 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이제 그런 처우를 받는다. 성공의 가능성이 있다. 그래서 재능 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모여서 결국 이제 우리나라 웹툰 이 만화가 현재 거의 뭐 세계를 제패하고 있다시피 하거든요. 거기에 이제 상당히 일조를 했다.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어렸을 때 그 어두침침한 조명도 잘 안 들어오는 그 골방에 좀 지하실 냄새 가득한 이제 그런 창고에서 이제 그런 만화방에서 이 소설들을 봤었거든요. 만화책을 보고. 그때의 좀 만화 퀴즈라고 생각되는 저에게는 상당히 고무적인 지금의 상황이 아주 보기 좋은 예, 저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에요. 그래서 이 무협에 관한 얘기도 중간중간에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판타지 소설이 있죠. 제가 이제 아주 많이 보진 않았는데 그래도 메이저라고 평가받는 어지간한 소설들은 거의 다 본 것 같습니다. 지금도 꾸준히 보고 있고요. 그래서 이 판타지 소설 쪽도 시간이 되는 대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주위에 이제 많이 좀 바뀌었다고 하지만 일상은 사실 비슷비슷하잖아요. 이게 이제 어느 순간 모여서 아 시간이 이렇게 오래 지났나 이제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지. 어제와 비슷한 오늘과 또 비슷할 것 같은 내일의 반복입니다. 그래서 전혀 색다른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어떤 판타지 세계의 소설 그런 이야기들을 접해보는 것도 우리 삶에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판타지 소설도 시간이 허락되는 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뭐 만화라고 통칭을 하긴 했는데 뭐 장르가 비슷하다고 해도 그 안에 이제 문화와 가치관이 더 다르잖아요. 그래서 일본 만화와 이 마블 코믹스와 DC로 대표되는 이제 미국의 이제 코믹스 그리고 한국의 웹툰 이 내용도 한번 계속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사회 트렌드적인 내용들 뭐 트렌드라고 하지만 분야는 또 다양하죠. 뭐 경제, 사회, 정치. 정치는 가급적 배제하는 쪽으로 하고요.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재미도 있고 좀 시기상으로도 맞죠.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부킹 책 속에 넣으면은 언젠가 시간이 지나서 이 방송을 다시 듣거나 이 책에 대해서 다시 떠올릴 때 좀 굉장히 낡은 듯한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. 뭐 저만의 생각인지도 모르지만요.
그래서 이제 사회 트렌드적인 부분에서 좀 생각해 볼 만한 내용들, 우리에게 좀 적용할 만한 부분들을 찾아서 이것도 중간중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제가 방송 중간중간에 제가 여러 가지 직업과 뭐 경험, 뭐 컨설팅 베이스라던가 이런 일들을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. 그래서 관련이 되는 이제 연예 부분, 우리나라 뭐 케이팝 아트를 시작해가지고 뭐 아주 다양하죠. 그리고 이제 창업에 관련된 부분, 그리고 비즈니스에 관련된 뭐 이런 아이템들, 이것도 재밌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. 꼭 뭔가 나만의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이야기를 들어두면은 언제 어디 있어든 써먹을 수 있는, 어디 가서 술자리에서 이야기하기도 좋고요. 아니면 후배들이라던가 뭐 제자들 아니면 뭐 한 세대 이상 차이가 나는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저는 많이 써먹고 있습니다. 그리고 기본적인 이제 비즈니스 트렌드들, 이런 하여튼 우리 주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해당이 되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장르라던가 시기라던가 어떤 타이틀 뭐 기타 특정한 것을 좀 가리지 않고 한번 함께 살펴보고 연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시간이 대중 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가급적 업로드는 자주 하는 방향으로 하고 한 편의 길이가 이제 부킹만큼은 어려울 것 같고요. 아마 짧으면은 5분 내외의 방송도 있을 거고 뭐 길면은 한 뭐 3, 40분도 갈 것 같은 그야말로 형식 파괴, 장르 불문의 컨셉으로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. 기존에 진행하던 이 부킹과 더불어서 이 용꾼 스토리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. 예, 감사합니다.